연습해 볼게요.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각색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세요. 당사자분 그리고 남편분께서 질병으로 일을 못 하시는 거고,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이래요. 근데 요번에 수급에서 탈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분이 이야기해 주셨고,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욕구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 교육받거나 일하려고 해도 둘째 양육 때문에 어렵다고, 초등학교 1학년이라서. 그래서 전에는 남편이 둘째를 보긴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일을 했었는데, 그런데 요번에 병이 심해지면서 아이한테 짜증을 많이 내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수가 없다고, 아이가 너무 불안해한다고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둘째를 양육하려면 내가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직 교육을 받아서 시간 조절하면서 내가 일하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표현한 욕구는 뭐예요? 전문직 교육을 받고 싶다 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한 거예요. 요게 거의 지금 그러니까 실화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사회사업가가 첫 만남에서 탐색한 관계 지도가 없어요. 여기에 없고, 동주민센터로부터 수급 탈락했던 것, 요것만 알고 요 관계망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난감해져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하여튼 이야기는 들었죠. 그러면 뭐는 그릴 수 있어요? 인과 지도는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인과 지도는 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전문직 교육을 받아서 시간 조절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수급에서 탈락한 거고, 그런데 그렇게 일하려고 해도 자녀 양육 때문에, 특히 둘째 아이 양육해야 되는 부분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인과지도로, 원인과 결과지도로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수급에서 탈락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서, 그래서 어머니께서 구직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할게요. 남편이 질병이 악화됐죠. 그래서 남편이 자꾸 짜증을 내요. 그래서 둘째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둘째를 보려고 퇴사해요. 퇴사했는데, 그런데 수급에서 탈락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뭐가 구직을 하는데, 구직을 해도 남편 질병은 계속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악화가 되고, 악화가 되면 될수록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짜증을 내고, 그래서 둘째를 힘들어하고, 그러면 둘째를 볼 수가, 누군가는 봐야 되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욕구는 뭐냐면, 나는 전문직 교육 받고 싶다. 왜? 전문직 일자리를 구해야 되니까. 왜? 그래야지 경제활동과 둘째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요 상단으로 올라가는 필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활동과 둘째 양육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요 욕구가 적합할 수 있죠. 근데 요 욕구 말고 다른 욕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요, 경제적 활동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둘째 양육을 분리시켜서 생각해 주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해보면,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과 둘째 양육을 분리만 되면 경제활동을 꼭 전문직 교육으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 부모님의 필요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동시에 해야 된다는,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필요였었는데, 그런데 이 필요를 경제활동과 둘째 양육이라는 걸로 분리만 시켜준다 하더라도 다른 대안들의 욕구들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째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빠랑 함께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비공식 체계 중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회사학과가 지금 못 찾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공식 체계 중에서, 이웃 중에서, 아는 분들 중에서 혹시 자녀 둘째만 양육해 줄 만한 분이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식 체계 중에서도 이렇게 둘째라도 어머니 일하시는 오후 시간만이라도 봐줄 수 없을지, 초등학교는 다니니까. 그렇게 찾아주는 이 둘째 양육이라고 하는 필요를 이렇게만 채운다 하더라도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는 꼭 전문직이 아니어도 되는 거고, 요 상황에 맞게 구직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급에서 탈락된 거잖아요. 그러면 권리적 보장으로 수급을 다시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닌지 재확인하는 요 두 가지 욕구들을 충족시켜도 필요는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과업들이 나온 거죠. 이렇게 과업들이 나오면 그러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개인과 가족, 오빠가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아는 이웃관계가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권리적 보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1순위로 먼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없으면은 이웃 중에 모르지만 그래도 도와주실 만한 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시혜적으로 우리 복지관에서 있는 어떠한 시혜적 서비스 지원을 드릴 수 없을지라고 하는 요 3순위로 구해서 앞에 있는 요 둘째 양육이라고 하는 것만 일단, 그리고 권리적 보장만 확인해도 요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전문직 교육이라고 하는 전문직 일자리라고 하는 것으로 욕구가 제한됐지만, 여기에서는 상황에 맞는 구직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까지도 생긴 거죠. 그러면 요것도 할 수 있고 요것도 할 수 있는데, 여러 선택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황에 따라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만 있으면은 상황에 안 맞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축적시킬 수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택지가 많으냐 적으냐 라고 할 때 가능하면 선택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볼 만한 일이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지역사회 내 관계망을 통해서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표적이 되는 거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오후 시간에 보호받을 수 있는 비공식 체계나 공식 체계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드리는 일이 표적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누구랑 같이 행동하면 좋겠냐면 중1이든 이웃이든 동주민센터든 어린이 도서관이든 하는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같이 알아볼 수만 있으면, 협력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양육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권리적 보장으로 재확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해볼 수 있는 일이 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상을 하되, 실제로 근데 이것 중에서 어떤 방법을 쓸지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꼭 쓴 게 사회사업가의 계획안일 뿐입니다. 예. 사회사업가의 계획안인데, 그러면 당사자 만났을 때 반드시 상의하고 설명드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태체계 내에 살릴 관계가 있는지 탐색하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시는 거고, 당사자체가 결국 최종 계획을 확정하시는 거지, 내가 확정해서 이거 하시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사자한테 선택지를 늘려드리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욕구로부터 필요를 찾고, 필요로부터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해야 당사자가 자기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것들, 가까운 것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당사자가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게요. 이번에도 복잡하죠. 요거 어머니 당사자, 그리고 남편. 근데 46세, 69세. 그럼 몇 살 차이신 거죠? 23? 예, 23. 그런데 자녀가 있는데 지적장애 3급. 그런데 어머니한테는 예전에 사귀었던 남편이 있고, 근데 그때 낳았던 딸이 있고, 딸한테는 사위 같이 있고, 그리고 어머니의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과 또 같이 사는 부부가 있고, 그런데 이분은 그 전에 따로 같이 살다가 헤어진, 그래서 요렇게 낳은데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 어머니의 욕구는 호소한 거 뭐냐면 한글 공부하고 싶은데 남편이 못하게 한다고, 예, 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런데 자녀 치료 때만 당사자가 외출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불가한 겁니다. 자녀를 치료하러 치료센터에 갈 때는 집에서 나가도 되는데, 그 외에는 못 나가게 해가지고 한글 공부하고 싶은데 남편이 못 나가게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남동생 부부와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딸 부부하고도 동네에 거주하는데 친밀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부들이 왔었을 때는 이분이 젠틀하게 잘 해주시고, 그런데 이상하게 어머니만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분이 생각할 땐 이분이 자기에 비해서 어때요? 너무 젊어요. 아내는 아직 어떤 거예요? 아직은 젊어서 매력적이고, 본인이 나가서 일이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나갈
여지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사업가가 맨 처음에 파악한 지도는 이거예요. 당사자 어머님이 치료센터 갈 때에는 부모님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대요. 거기 가서 치료를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들, 그리고 치료센터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 부모 모임도 있는데 여기는 아직 연결되지 않았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요 정도만 파악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친척 관계, 비공식 관계에서 남동생들이 여기 부부가 여기랑 잘 다니고, 그 다음에 딸 부부도 여기 잘 다닌다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한 거죠. 그래서 근데 왜 지금 어머니께서 이런 상황으로 되시냐 하면 인과구조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내가 젊으니까 아내가 떠날까봐 남편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아내가 혼자 외출하는 걸 금지하고, 근데 아내가 답답해하고, 그래서 남편한테서 벗어나려고 해서 아내는 사회활동을 신청했는데, 그러면 사회로 나가는 순간 아내가 남편 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더 커지고, 그래서 더 못 나가게 하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간다고 하면 욕구는, 호소한 욕구는 뭐였냐면 한글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한 거지만, 이것의 필요는 자기 개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서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죠. 요게 요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옆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두 가지 욕구가 다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호소한 건 요거지만 실제로 그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요것과 요거일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로만 보면은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쪽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남편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이의 치료를 늘려요. 예. 아이의 치료를 늘릴 수 있죠. 왜냐하면 아이의 치료가 있을 때는 나가도 되니까. 그리고 거기 치료센터에 부모님들이랑 하니까. 그러면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명분 있는 활동을 늘리면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기는 거죠. 또 아까 누구랑 같이 하신다고요? 남편이랑 같이. 남편 어디에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 안에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하면 돼요? 집에서. 예. 사람들 초대해서 만나는 집 자체를 하거나, 아니면 명분을 만든거나, 예.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남편분이 아내한테 쏠려 있는 것을 다른 것들로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한글 공부하는 거랑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 대한 부분들도 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하셨던 욕구를 듣고서 요 욕구로부터 그분이 지금 이 욕구로부터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정의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벌써 4가지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는 거고, 그랬을 때 지금 본인 상황에서 가장 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관계지도에서 나온 파악한 표적 체계는 뭐냐면 이분을 바꾸려고, 남편분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라고 생각했더니, 가능하면 남동생과 부부가 친밀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하거나 아니면 이분의 주의를 관심을 분산시키려면은 이분하고 요 가족하고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분하고 하는 활동들을 많이 늘리면은 훨씬 더 나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료센터 부모님들이랑은 이미 관계가 있으시니까 이 집에 오도록 하고, 예. 그런 것도 연결해 볼 수도 있고, 복지관에 부모 모임이 있는데 사회복지라 생각한 거예요. 내 담당인데 나는 지금 복지관에 부모 모임이 있는데 그 분들이랑 만나게 되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집에서 어떻게 부모 모임을 하면 좋을까 라고 해서, 그러면은 뭘 하면 좋을까? 근데 다행스럽게 2층 집이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2층에 계시대요. 1층에서 부모 모임을 하면은 최소한 싫어하진 않으시지 않을까? 라고 해서 요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로 사회사업가의 계획가 아닐 뿐인 거고, 그래서 당사자와 반드시 상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당사체가 최종적으로 자기 상황에 맞게 확정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과 구조를 그리는 것, 그리고 위상 구조를 그리는 것, 이 인과 지도를 그리는 것과 관계망 지도를 그리는 것, 이거는 지금은 종이에다가 그려보시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쉬워지긴 하세요. 특히 인과 지도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요소들을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걔네들끼리 화살표를 연결하는데 얘 요소를 옮기면 화살표도 같이 따라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벤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건 나중에 따로 스펠링까지 알려드릴게요. 예, 예.